올해는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로또 1등! 화이팅! 여자친구 하나 생겼으면 좋지. 시집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를 많이 안 낳아가지고 굉장히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네, 저출산이 예. 그런 거 좀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어르신들을 위한 좀 정책이 좀 많은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청년 실업자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긴 해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어떤 지원과 정책을 펼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2024년 달라지는 정책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정희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황광선 교수입니다. (2024년) 정책 중에서도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인가요? 네 가지 큰 분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가령 생계급여가 제도 설계 이후에 처음으로 30%에서 32%로 상향되어 약 3만 9천 가구의 신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계급여액은 13.2% 인상됩니다. 두 번째 저출산 지원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게 됩니다. 세 번째 일자리 창출에서는 4년간 800억 원의 사이버 보안 펀드를 조성해서 첨단 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그 밖에 국민들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을 확대하거나 정신재활시설을 확대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들이 강화된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올해에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출산과 양육 부분에서는 여전히 정부에서 강한 기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정책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청년 정책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위치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긴급 돌봄이라든지 또한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전국의 경로당의 냉난방비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네.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2024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KTV 생활엔 정책 정들레 리포터가 정책이 필요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갑진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새해 희망을 다짐하는 갑진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들레입니다. 오늘은 오이도 빨간등대 앞에서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요. 2024년 푸른 용해가 벌써 나흘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 비셨을까요? 저는요, 우리 KTV 생활엔 정책이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한 정보 그리고 따뜻한 정보들을 많이 전달해서 우리 생활엔 정책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고요. 정들레도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국민분들께서는 어떤 소망을 희망하실지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에는 가족이 잠깐 떨어져 있어서 올해는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 더욱더 건강하고 각자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뤘으면 좋겠어요. 올해 좀 개선되거나 좀 생겼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요새 경북궁에 낙서 많이 하던 사람들 문화재 그거를 좀 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청년 실업자나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긴 해요. 고령하잖아요. 네, 점점 네. 더 가면 갈수록 좀 어르신들을 위한 좀 정책이 좀 많은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고령연금에다가 기초연금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뭐 누구나 생활할 만하지 않아요? 기초연금도 내년부터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40만 원씩 한다 그러잖아요. 현재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 지금 알바하고 있어요. 혹시 올해 네. 시급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시급보다는 조금 더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수도권에서 가까워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죠. 오이도 전통시장엔 오늘 밥상에 오를 해산물과 수산물이 풍년입니다. 우와, 아니 여기가 바로 아쿠아리움 아닌가요? 아니 얘는 광어, 광어. 그리고 얘는 숭어. 그리고 쟤는 뭐더라? 사장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제 꼬리 점 있는 제 점순이 쟤는 뭐예요? 점성어라고도 그러고, 그럼 점성어 저 친구는 얼마예요? 가격은 제가 매길 수가 없고, 요것은 팔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여태까지 18년 정도 키웠는데. 네? 아니 수산물 시장에서 고기를 안 팔고 키우신다고요? 예, 먹이를 주니까 잘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키우다 보니까 이거 못 팔겠더라고. 그런데 18년간 반려어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는 사장님도 있고요. 여기 보세요. 아니 사장님 이거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죠? 이거 안돼 에? 왜? 장난감이네. 에이, 이거 뭐야? 이거 장난감이에요. 이거 놀랬죠? 로또 1등 화이팅! 여자친구 하나 생겼으면 좋지. 시집 좀 가고 싶네요. 공개 구원 한마디. 시집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에 좀 개선됐으면 하는 정책이 있을까요? 세금을 좀 최대한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많이 안 낳아가지고 굉장히 인구수가 줄어드는데. 저출산이. 예. 그런 거 좀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부강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장사 잘 되고 사람들 다 건강하게 여기 다 가게들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기만 하세요. 아주 잘해드릴게요. 야, 이렇게 올해 소망들이 풍성한데 나는 배가 고프네. 내 배는 풍성하지 않아. 배고파. 저기쯤 가리비구이. 아끼면 망한다? 요거 마음에 든다. 여기로 가자. 아끼면 망한다고요?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죠? 저기 보세요. 근데 아끼면 망한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등 뒤에 네. 아끼면 망한다. 오이도란 자체가 좀 비싸다는 소문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좀 많이 좀 드리는 의미에서 아끼면 망한다는 신념을 갖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네.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예. 이렇게 신선하고 맛있는 조개를 너무 퍼주니까 이러다 진짜 망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장사하면서 남겠죠? 네, 아, 안 남으면 뭐 거짓말이고요. 네. 여러분 남긴 남는데요. 네, 예. 작년에 그래도 돈은 조금 잘 버셨겠어요? 예, 벌긴 벌었는데 뭐 요즘에 뭐 인건비나 그 가게들 그 대출 이자들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금리도 많이 비싸지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게 잘 활성화가 돼서 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좀 누구도 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편하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살기 좋은 나라라고 듣고 싶습니다. 예. 2024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영상에서 이 리포터가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나보셨는데요. 특히 이 아끼면 망한다는 자영업자분은 아무래도 이 대출이 있어서 이자 부담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될까요? 네,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22년 9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요. 7% 이상 네. 은행,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첫 2년 동안 연 5.5%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네. 한도는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늘리게 되고요. 상환 방식도 2년 거치 3년 분할 방식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로 분할로 상환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말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 신용 대출도 이 사업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또 궁금한 부분이 바로 전기차 보조금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좀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로 좀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쉽게도 올해는 이 작년보다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네. 전기차 제작 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다소 상향되느나 승용 차량을 구매하는 개인 입장에서의 보조금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어들게 되고요. 화물차의 경우는 1,4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개인별 국가 보조금은 줄어들게 되지만 총 지원 물량은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전기차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디에서 충전할까 이게 많이 고민이 되시잖아요. 네. 정부에서는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4.3%로 증액하여서 아무래도 전기차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충전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은 삭감되지만 충전소의 개수는 늘릴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특히나 예산도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비교해서 7,960억 원이 증가한 4조 9,882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소상공인 경영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은 기업화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137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으로 149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또한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사업이 24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융자가 8천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어떤 고금리라든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서 경영난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8천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영업자의 어떤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를 위해서 약 100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말씀해 주신 소상공인을 위한 3종 패키지가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 시대의 이 양육과 관련한 정책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게 달라지나요? 네, 부모 급여액이 확대됩니다. 0세는 70에서 100만 원,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되어 지급됩니다.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육료 혹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금액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부모 급여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 나이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세에서 1세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고요. 네. 그 나머지
2세부터 6세까지는 양육 보조라고 해서 별도의 정책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7세 이전에 만 6세니까 6세 생일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아 휴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요? 네, 지난 23년에 이어서 24년 올해부터는 부모 육아 휴직 제도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네. 대상자도 우리는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정에서는 부모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30일 이상 육아 휴직은 필수인데요. 최소한 180 이상 근무를 해야지만 육아 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부모가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하면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휴직 기간 동안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을 합니다. 최소 70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75%가 휴직 기간 동안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일시불로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23년도 지난해 3개월의 어떤 기간이 24년도부터는 6개월로 늘어나고 그야말로 6+6이라는 제도로 1+1은 최소 200만 원이고요. 양부모가 각 1개월씩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5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으로 50만 원씩 증액이 되고 마지막에 6+6에서는 최대 450만 원으로서 양부모가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올해부터 지난해에 비교하여 바뀐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취업 후 여성이라든가 육아에 어려웠던 점이 있다라면 이 제도를 좀 눈여겨보시고 적극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난임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도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확대가 되었나요? 네,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제도는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물론 정책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예를 들어보면 소득 구분 없이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 적용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 횟수는 총 21회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중에서 청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지원 정책도 눈에 띕니다. 생활 체감형 청년 정책인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24년도부터는 꼭 필요했던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곳에서 핫둘 핫둘. 춤이라기보다는 운동에 가까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장단을 맞추는 주인공. 있네. 엄마. 잘 찾아왔네? 아유,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머리 싸매고 공부할 시간에, 응? 엄마, 내가 그냥 춤추는 걸로 보여? 이게 다 공부야. 체력 공부. 나 건축기사 되려면 저질 체력이면 안 되잖아. 생존 체력을 길러야지. 그렇긴 하다. 그러면 저기 아빠 현장에서 일 끝나고 이쪽으로 오라 그러실까? 그거 좋겠네. 그렇지. 우리 온 가족이 인테리어 일하니까 다 같이 체력 기르면 좋겠다. 에이그, 따님 건축 자격증부터 좀 따세요. 에?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네. 저랑 댄스 한 판 하시겠습니까? 뭐 어색하지만 좀 따라 해볼까요? 네. 몸치면 어떻고 박치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목적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근력 강화. 한
한바탕 신나게 몸을 푼 뒤에는 본래의 목표인 자격증 공부에 여념이 없는 딸. 아이고 우리 딸 뭐해? 공부해? 공부. 열심히네. 근데 딸,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 응. 뭐? 너 자격증 땄잖아. 엄마가 아는 것만 해도 9개거든? 이렇게 딸을 모르신다니까. 내가 올해 드론 자격증까지 해서 10개 땄거든요. 드론까지? 이야, 너 대단하다. 아니, 근데 드론은 왜? 건축이라는데 드론이 필요하잖아. 지상에서 높은 건물을 바라보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드론이 무조건 필요하다니까? 우리 한번 따져보자. 너 그동안 자격증 따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 야, 그 돈 합치면 차가 한 대 값이야. 어머니,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니까요? 근데 너 옛날에 건축기사 안 한다고 그랬잖아. 엄마하고 아빠하고 인테리어 하는 거 보면서 싫다고. 죽어도 안 한다며? 근데 몇 년 동안 여행 다니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은 건축일이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아유, 그러니까 건축학과 대학을 좀 갔어야지. 아유. 그래도 학점은행제 있으니까 고등학교만 나와도 자격증 딸 자격 얻었잖아. 하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 찾았으니까 정말 다행이지. 가업도 있고. 우리 딸 정말 기특해. 뒤늦게 가업을 잇겠다고 자처한 딸이 내심 대견하기만 한 엄마. 그런데 이때. 엄마, 응. 내가 희소식 하나 알려줄까? 희소식? 뭔데? 엄마가 무지 좋아할 만한 소식. 내가 좋아할 만한 소식? 올해부터 국가에서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준대. 아, 그래? 이게 딱 들으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 근데 내가 7년 동안 자격증을 10개를 땄어. 근데 거의 한 방에 붙은 게 없단 말이야. 이거 과장해서 말하면 엄마 말 맞다나 차 한 대 뽑는 거지. 아이고, 우리 딸 사람 돼가네. 아이고, 참. 그리고 거기다가 도서관 갈 때 차비 들어가잖아. 교통비도 21회 이상 타면 60회 한도 내에서 30% 감면해준대. 정말? 그게 얼마나 되는데? 얼추 계산해보니까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와, 야, 그거 좋다. 티끌 모아 태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참. 새해에 우리 딸 새 사람 됐네. 야, 나라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책이 마구 나오니까 정말 너무 좋다. 그치? 아이고, 우리 딸. 혜택은 누려야 득이 된다고 하죠. 우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이 영상 속 주인공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혜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들이, 구직하는 청년들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대해서 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들이 응시할 경우에 연 3회 응시료의 50% 정도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간에는 지자체 수준에서 지원이 있었지만 국가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년에 최대 3번까지 응시를 할 수가 있고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 혹시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의 경우 어학이나 자격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지자체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완화하고 여러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또 미래를 더 잘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이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대중교통비를 아끼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교통비 지원과 관련해서 달라진 정책이 있다고요? 네, 23년도에는 우리 알뜰 교통카드로 청년들이 별도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여서 사용을 해왔다라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같이 K패스라는 대중교통 지원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패스는 청년들이 매월 27,000원, 연간 32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매월 18,000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월 48,000원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환경복지국가 실현의 어떤 주인공이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지난해보다 올해부터는 많은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학자금 대출 금리도 동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단가가 일단 인상이 되었고요. 가령 올해 1학기 학자금 지원 1에서 3 구간 지원 단가는 50만 원 정도, 4에서 6 구간은 지원 단가가 30만 원 정도 인상됩니다. 그리고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 동결되었는데요. 이는 7학기째 연속 동결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취업 후에 상환을 해야 하는 그 학자금 대출 그 기준 소득이 기존 2,525만 원에서 2,67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1.7% 동결이 됨으로 인해서 현 상황에서의 어떤 그 향후의 부담감을 어느 정도 좀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의 정책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학생들에게 호응이 높아서 올해 확대된 지원 사업이 있다고요? 네, 대학가에서 핫한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네. 23년도에 우리 대학생 233만 명을 대상으로 단돈 1,000원으로다가 양질의 아침 밥을 먹을 수 있는 정책이 지원되었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아침 출발부터 굉장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 정부에서 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아침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397만 명을 대상으로 단돈 1,000원의 아침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든든한 아침밥을 먹고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정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령 사회에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과 관련된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어떻게 강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매년 우리 현 정부에서는 지난해에도 어르신들 경로당에 난방비를 많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도 지원을 확대하여서 올해는 난방비가 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경로당 6만 8천 곳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 강화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였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네. 또한 어르신들 욕구에는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현 정부에서 반영해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확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3년도에는 공익형 교통 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활동을 통해서 월 24만 원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9만 원의 인상을 올해부터 받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서비스형에서는 학습 보조라든지 공공행정 지원 활동을 통해서 23년도에 월 59만 4천 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인상된 63만 4천 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어떤 급여에 연연하지 않고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소득 활동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사회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 인해서 또 그것이 소득 활동으로 귀결이 되고 네. 또 그로 인해서 빈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시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을 위해서 최저 생활 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올해 생계급여 인상폭은 13.2%로 상당한 수준입니다. 수급자도 기존보다 3만 9천 가구 추가되게 되지요. 의료급여에서는 중증 장애인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서요. 기존에는 존속과 비속의 그런 재산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증 장애인의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고려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에서는 선정 기준을 47%에서 48%로 확대하고 최대 급여액도 2만 7천 원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역시 11.1% 인상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2024년에 달라진 정책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4년 달라진 정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위치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많이 강화하는 제도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동행이라는 어떤 프레임 안에서 약자 복지를 위해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돌봄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일상생활이 유지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원을 확대해서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1대1 그룹형 돌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에서는 1대1 주간 개별 돌봄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3단계에서는 개별 24시간을 장애인을 케어하고자 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현 정부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한 소득활동, 고용 분야를 지원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취업 강화는 물론이거니와 또한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동 편의를 증진을 추진하여서 장애인들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지원 강화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면서 24시간 하는 병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소아 전문 24시간 센터가 생긴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그런 센터가 생기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소아 전문으로 야간 휴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는 타이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59개의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고요. 소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근처 지정된 병원을 잘 참고해 두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처 병원이 지정된 병원이 없다면 급한 경우 일반 응급실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활인 정책이 추석 특집 편에서도 달빛 어린이 병원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에 군대 갈 대학교 2학년생입니다. 장병 월급이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23년도에 우리 장병 월급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네. 올해부터는 25만 원이 상향 조정되어서 125만 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장병들의 사회 진출 지원금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0만 원에서 올해는 10만 원이 인상이 된 4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폴리스용 스웨터를 장병 모두에게 지급함으로 인해서 장병 복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다문화 가정인데요. 다문화 자녀를 지원하는 정책이 올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몇 가지 올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제도들이 있는데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다문화 자녀의 경우에
경우에 교육 활동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 자녀에게 어떤 특화된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 다문화 가정의 자녀분들 또 부모님들은 이러한 정책을 잘 챙겨서 자녀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이중 언어 학습 프로그램도 또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글로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2024년 달라지는 지원 정책들이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궁금한데요. 정부에서 펼치는 다양한 정책들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제대로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도 복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지를 실천하는 그런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책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상호작용이고 관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또 참여와 관심이 있지 않고서는 좋은 정책들이 나오기 어려우니 우리 국민들 많이 참여하시고 또 여러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